매통구입니다. 통통스. 자, 여러분들 이 전주에 바로 7단원의 문화를 좀 자세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문화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자세히 배워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문화 관련 두 번째 시간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00페이지고요. 이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종이를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먼저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자, 보겠습니다. 문화가 뭔지는 알죠?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문화 변동의 의미입니다.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이 문화 변동이겠죠. 문화를 이처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데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라는 건 사회 내부에서 무언가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라면은 외재적 요인은 사회의 외부에 다른 사회 다른 문화에서 뭔가 우리 문화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내재적 요인 볼게요. 내재적 요인에는 먼저 첫 번째로는 발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명 들어봤죠? 자, 뭐 에디슨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발명이 뭐냐? 새로운 것들, 특히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발명이다. 그래서 발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간이 발명한 예로는 종이라는 걸 만든 거, 그리고 화약 만든 거,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에 달려있는 바퀴도 인간이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명이 되면 인간의 문화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이가 발명이 됐어. 그러면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돼? 종이가 없던 시절에 비해선 글자라는 걸 쓰기 굉장히 편해졌죠. 그전에는 가죽이나 뭐 땅에다가 글을 썼다면 이제는 종이를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쓰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게 빨리 전달이 되고 서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화약, 바퀴 이런 것도 말할 거 없죠.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발견입니다. 이미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발명과 발견은 조금 다릅니다. 발견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예로는 불, 전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 불, 전기, 바이러스 다 지구상에 존재했죠. 근데 인간이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찾아낸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불이라는 걸 찾아냈어. 발견했어. 그럼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불을 활용해서 방 안에 따뜻하게 온돌이나 벽난로 같은 걸 활용해서 따뜻하게 이제 방 안에서 지낼 수 있다거나 또는 불을 사용하기 전에 비해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다거나 불을 활용해서 뭔가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문화가 변화하죠. 전기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발명이나 발견은 무언가 외부에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사회 내부에 있는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다. 문화가 바뀌는 요인 중에서. 외재적 요인은 사회 내부가 아니라 사회 외부에서 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전파라는 점입니다. 전파. 그래서 전파가 뭐냐? 전파는 전달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요소가 전달되어서 우리의 문화가 변화된다, 변동한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직접 전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외부의 구성원이 이동해서, 즉 사람이 이동해서 전달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씨가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목화라는 게 없었어. 목화가 뭔지 알죠? 솜 만드는 거. 여러분들 따뜻한 옷 안에 들어가는 게 솜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솜을 만들려면 목화라는 식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이 목화라는 식물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목화라는 식물의 씨앗을 들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근데 사실 목화라는 식물의 씨앗은 중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몰래 가지고 왔죠. 부통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목화라는 식물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솜을 활용한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문익점 선생님이 직접 가져왔어요. 그죠? 씨앗을 직접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 외부로부터 가져왔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외재적 요인이고요. 간접 전파.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매체라는 건데 대중매체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엔 뭐가 있어요? 인터넷,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매체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문화가 바뀌는 거를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류가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뭐 영화, 케이팝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어떻게 늘어났을까? 뭐 직접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접했을 겁니다.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류에 대해서 접하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K-팝을 응원하는 문화가 생기고 또 K-팝 댄스를 추는 대회가 열리고 또 K-팝 페스티벌이 열리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으니까 문화가 변하는 거죠. 문화 변동이죠. 왜 변화됐어? 외부로부터 전달이 됐죠.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간접 전파, 외재적 요인. 다음 자극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문화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전파는 외부 요소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외부 요소로 인한 자극을 받고 발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그게 자극 전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알다시피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문자 이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라는 거는 한자 있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인 한자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한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새로운 문자인 이두를 만든 이런 예시가 바로 자극 전파의 예시가 되죠. 발명을 하긴 했지만 외부 문화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해서 외재적 요인이고요. 또 체로키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도 영어의 알파벳을 보고 이제 비슷하게 영감을 받아서 자신들만의 문자인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어요. 체로키 문자. 그래서 체로키 문자도 역시나 자극 전파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변동의 요인이 있다면은 요렇게 교과서 200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끝난 거고요. 이제 201페이지의 내용 문화 변동의 양상을 빠르게 해볼게요.
문화 변동의 양상 크게 봤을 땐 세 가지입니다. 1, 2, 3이 있는데 3은 다음 페이지니까. 자, 먼저 1. 문화 변동. 문화 변동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양상. 문화 병존이라는 게 있어요. 병존한다는 건 뭐냐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병렬 알죠? 병렬. 직렬 병렬 할 때 그 병렬.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공존하는 겁니다. 기존의 문화 요소가 A고 전파된 문화 요소가 B라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난다면 A와 B 문화 모두 존재하고 나타나는 게 문화 병존이에요. 그래서 문화 병존의 특징은 A라는 기존의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 언어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필리핀이 원래 쓰던 언어 플러스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던 시절에 영어라는 문자가 들어오면서 언어가 들어오면서 영어와 필리핀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을 만나면 영어도 쓰고 필리핀어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문화 병존이죠. 또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 인천이나 부산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중국처럼 건물도 굉장히 중국처럼 꾸며놨고 파는 음식도 중국 음식, 그리고 옷차림도 중국, 그리고 언어도 중국 이 한자를 사용한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입장이죠.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 문화 플러스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차이나타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바로 문화 병존이고요. 문화 융합입니다.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기존의 문화 요소가 B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나면 C라는 새로운 문화, 아예 완전 없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 요소의 입장을 보자면 A 플러스 B는 C가 됐지만 이 C라는 것 자체가 A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문화 병존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성모상이에요. 자,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에 보면은 201쪽에 이게 바로 멕시코의 성모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모와는 조금 피부색이랑 얼굴이 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알지만. 왜냐하면은 멕시코 사람의 외모, 멕시코 남미 원주민의 외모를 이 성모 마리아에 접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남미 사람들이 가톨릭교를 이 천주교를 수용할 때 너무 이국적인 외모의 마리아를 보면 좀 어색하니까 그들의 외모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기존에 없던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기존의 성모 마리아 그리고 남미 원주민의 외모가 합쳐져서 새로운 성모 마리아 상이 만들어졌고요. 또 퓨전 음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과서 200페이지에 보면은 라이스 버거라는 버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죠? 못 먹어봤죠? 길거리에 요즘에 파는 밥버거와는 좀 다른 겁니다. 밥버거는 이제 밥 사이에 좀 잘게 다진 뭐 고기나 채소, 김치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밥버거라면 이거는 과거에 요즘에는 단종됐어요. 땡땡 리아에서 팔던 햄버거 종류인데 밥 사이에 다진 고기나 야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햄버거처럼 패티와 야채, 피클, 양파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 무는 그런 버거 형태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밥을 먹는 문화라는 기존의 문화와 햄버거라는 새로운 문화가 합쳐진 퓨전 음식이 되는 거죠. 라이스버거. 또 불고기 피자도 마찬가지야. 불고기라는 기존의 음식과 피자라는 새로운 음식이 합쳐져서 불고기 피자라는 퓨전 음식이 탄생했죠. 그래서 제3의 문화이자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문화융합이고요. 마지막 문화 변동의 양상,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A라는 기존의 문화가 있고 B라는 새로운 문화가 있어. 근데 B라는 문화가 쓱 들어오니까 A라는 문화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문화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라는 게 뭐냐면 같아진다는 거야. 같을 동자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지.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A와 B가 만나니까 B라는 새로운 문화만 남았다는 거야. 하나의 문화로 합쳐진, 흡수 통일된 거죠. 그래서 A 문화, 즉 기존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니까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문화병존, 문화융합과의 차이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대표적인 예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 문화가 상실된다는 거. 아메리카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점점점 서부 쪽으로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아메리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제 좀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문화들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유럽인들의 문화가 거의 주류 문화가 되었고 이런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 문화 상실도 예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12월 25일은 과거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한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죠. 그래서 남녀노소 이제 좀 성탄절을 즐기는 문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문화 동화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문화 변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새로운 걸 배운다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